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재회의 진실 한 가지를 말해 드리겠습니다. 재회는 상대방의 감정을 돌려세우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연애는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자, 포괄적인 범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 자, 이런 것도요, 사실 감정의 일부이기는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연애에서 말하는 설렘이나 열정, 이런 감정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대 초반에 아직까지 연애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사람들은 다년간 연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내내 도파민이 분비되기 어려운 연애를 하다가 불만족이 쌓이고 자신의 감정을 성찰을 해볼 때면 내가 이 사람에게 설렘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상 연애는 항상 열정적이고 설렘이 느껴져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충족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이런 설렘과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고요, 장기 연애에서 꾸준히 이런 설렘이 유지된다는 것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상대방이랑 내가 서로 지금부터는 설레고 열정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관계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기 연애 중 이별을 한 커플들의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이런 설렘 감정 등을 되새기려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요, 여러분, 상대방을 다시 설레게 만들기도 어렵고요,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장기 연애 이별을 재회로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는요, 연인에 대한 의미 회복이에요. 이별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를 전혀 실감하지 못했다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거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연인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감정이 동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장기 연애 이별 재회의 구조를 따지자면, 자, 이걸 제가 그려서 왔는데요, 처음에 이별을 할 때는 우리의 의미에 대해서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의미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의미를 회복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감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장기 연애 이별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별을 선언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대체 이 연애를 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런 말들을 일률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열정 또한 느끼지를 못해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별을 당한 입장에서 상대방이 상실한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의미는요, 반드시 언어로 정의되었을 때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언어로 정의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다른 연애보다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대체 왜 그럴까? 이런 추상적인 느낌을 받을 때는 대부분 그냥 이 사람이 나랑 오래 만났고 서로 잘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의미를 어떤 계기가 생겨서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나와의 관계에 가장 진지하고 함께 미래를 챙기고 또 내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보듬어 준 사람이야. 스스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나면요, 이 연애의 가치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막연했던 의미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가시화가 되니까 그에 따른 책임감도 생기고 이 연애에 대한 감정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구조예요. 대개 장기 연애 이별의 경우는요, 연애의 환경은 어느 정도 무미건조하고 이 관계의 의미보다는 서로의 단점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 이상 설렘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는 이런 다툼까지 생기고, 과연 내가 이 연애를 이어가는 것이 맞을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말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가족과 자주 다툰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의미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연인 관계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지난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상대방의 감정도 연쇄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별 후에 상대방이 우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상황들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편한 상황은 의미형 후폭풍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느껴주는 상황일 거예요. 우리가 굳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별 후에 상대방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의미를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폭풍의 특성상 온다고 보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나서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이 관계의 의미를 들려줌으로써 상대방 또한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해요. 이 구조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계, 상대방이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들려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바랐었던 이상적인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들려줍니다. 자, 제가 이걸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상황에 있건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너였었어. 처음에는 다른 연애나 다를 바 없이 그저 네 외모가 좋고 성격이 좋아서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내 옆을 묵묵하게 지켜줬었던 것에 대한 의미가 나한테는 가장 큰 의미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네 옆을 지켜주고 살면서 생길 힘든 일들을 막아주고 싶은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힘든 일이 생기면 같이 헤쳐나가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울기도 하고 너한테 기쁜 일이 생기면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가족 이외에 유일한 사람이 네가 되길 바랬어. 자, 여러분, 이 예시는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카피하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러 굉장히 보편적인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지금 주인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는 분들은 이 예시만으로도 자신이 상대방을 왜 사랑하는지를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스스로도 상대방을 대체 왜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왜 특별한 사람인지를 설명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 편하시라고 의미의 구성 요소를 또 그려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요 우리가 단기 연애와 장기 연애가 지닌 가치 요소를 정리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요 단기 연애는 4가지 가치로 거의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설렘, 두 번째로는 성적 욕구, 세 번째로는 신선한 자극, 네 번째로는 단편적인 헌신. 자, 제가 굳이 그리는 김에 단기 연애 관계 가치도 한번 그려보긴 했는데 이건 오늘 주제와 벗어나니까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연애의 가치만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게 관계 외부적 가치와 관계 내부적 가치로 구분을 하고요. 각각 하위 항목들로 구분이 돼요. 아마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관계 외부적 가치는요 사회적인 성장, 관계 시너지, 현실적인 배경 이렇게 구성이 되고 관계 내부적 가치는 장기적인 헌신, 약점 공유, 미래 지향점, 과거 공통 수행 과제, 인간적 의미, 희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의 의미 이유를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가 있고요. 대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사회적인 성장을 함께 해본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이유는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온 공통 과제가 많았기 때문이야. 이 사람은 나에게 장기적인 헌신을 많이 해줬기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장기 연애는요 단순히 오래 만나서 특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헌신을 상대방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상대방과 내가 서로 약점들도 많이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보듬어 줬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요. 이 가치들이 각각 똑같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서 내 남자분들에게 대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재회를 바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저랑 같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서로 의지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아무래도 제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이유로 자신이 특별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와닿을까요? 이런 이유들은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랑도 형성될 수가 있는 의미고요. 현실적인 이유를 들먹이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가치들의 영향력 순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요, 장기적 헌신. 상대방과 내가 서로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가. 그 다음으로 약점 공유. 타인에게 밝히기 힘든 약점을 얼마나 서로가 많이 공유를 했는가. 세 번째로는 희생. 제가 옆에 상호 보완이라고 써놨는데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얼마나 서로가 희생하며 보완해 주었는가. 네 번째, 공통 수행 과제. 과거 상대방과 내가 함께 얼마나 많은 역경이나 성취를 함께 이루었는가. 다섯 번째, 미래 지향점. 나와 상대방의 미래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대되는가. 여섯 번째, 사회적인 성장. 여기서부터는 좀 외부적인 겁니다. 상대방과 내가 같은 시기에 얼마나 각자 개인적인 사회적인 성장을 이루었는가. 일곱 번째, 현실적인 배경. 상대방의 현실적 배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여덟 번째, 관계 시너지. 서로의 성향적 궁합이 얼마나 좋은가. 자, 쉽게 말해서 이 위의 단계를 우리가 주장을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이 가치들은요, 결국에 우리에게는 명분입니다. 이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소중하고 특별한 이유를 들려줌으로써 상대방 또한 내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너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의미를 지닌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도 나한테 부모님이 어떤 의미를 지닌 분들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이런 의미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도 내 의미를 되새겨보게 만드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연애 이별은요,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단기적인 연애에 비해서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단기 연애의 경우 내 개인적인 가치 혹은 매력 등으로 어필을 해볼 수가 있는 반면에 장기 연애의 경우에는요, 의미에 의해 재회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좋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남긴 의미가 긍정적이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